안녕하세요. 호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픈 쿠팡을 하나 팠거든요. 그래서 영상 끝나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단기 파동 카운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방을 하나 팠고, 제가 이제 평일에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 한 8시쯤에 간단한 분석글을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정보 얻고 싶은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상승을 외쳤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상승이 됐고, 이제 단순하게 그냥 상승만 외쳐도 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랫단에 있을 때는 일단 공통적으로 이제 상승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줄곧 상승을 이렇게 외쳤던 거고, 이제 제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구간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고, 저번 영상에 답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또 몇 가지 제가 고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예전에 트레이딩뷰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8월 11일에 올린 글인데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랑 엘리엇 파동에 관한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파동이죠. 이제 이 노란색 부분 1, 2, 3, 4, 5를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 메인 관점이었고, 이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노란색 5파동 갈 때 사실 반감기가 4월 중순에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작은 파동으로 이제 5파니까 시간을 그렇게 길게 끌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 영상들 중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분석한 그거 영상 있죠. 거기서도 한 그 트위터 분석가가 반감기에 맞춰서 하락장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5개월 전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그냥 5파가 끝나고 새로운 파동이 그려지는 게 아니냐,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 거는 지금 5파의 형태가 이제 큰 관점에서 5파가 남았다면, 그 1파동과 이제 5파동에는 그 다이아고날이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5파가 다이아고날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다이아고날이 이제 다른 말로 터미널 패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코로나 빔 때가 사실상 4파의 끝이고, 21년도 고점은 이제 1파였고 이제 3파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요거 세 개를 했는데, 사실상 첫 번째랑 두 번째 관점을 제가 그냥 단순한 5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인 관점이 이런 단순한 그 노란색 5파동이 남은 게 아니라, 왜 21년도가 이제 1파고 이제 3파로 가는 게 아니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알트코인 파동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알트코인이 사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제가 이제 하락장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전에 이제 이게 하락장 초반에 쓴 글인데, 이 보면은 사실상 여기가 5파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이 사이클이 끝났을 수도 있다. 반감기상으로는 이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이제 설명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 생각은 어떻게 했었냐면, 오늘 얘기가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림 다 지우고, 제가 이 당시 조정이 좀 왔었을 때는 이게 3, 4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파 약간 조정 이렇게 오더라도, 그리고 4파 조정이 좀 빨리 끝나고 이렇게 5파로 가는 걸 원했고,
그래서 이제 반감기 사이클은 아마 끝났을 것 같다. 왜냐면 한 번 더 크게 올라와줘야 되니까. 이 오파에 대한 근거는 알트코인들이 제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뭐, 물론 많이 오른 코인들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상승세가, 제 예상보다는 덜 올랐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심리도 제 생각에는 별로 개미가 안 꼬였다. 좀 더 불장다운 불장이 같은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제 주관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는 2017년도 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했으니까 2017년도 그 광기를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도 장도 이렇게 오를 때 엄청난 광기가 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제가 광기에 좀 면역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되게 심리적으로 자중하려는 스탠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대중의 심리를 잘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광기를 더 못 받아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사실 17년도 때 많이 오르긴 했는데 21년도 때라고 17년도만큼 올라야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거에 꽂혀서 17년도와 같은 불장이 와야 된다라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파가 그냥 빠르게 조정 끝나고 5파가 더 크게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20만 달러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관점은 틀렸고, 그렇다면 뭐 여기가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파동을 그렸잖아요. 여기도 17년도도 보면 이렇게 하락파동을 그렸습니다. 근데 17년도 하락파동이랑 틀린 건 17년도는 사실상 저점을 유지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주구장창 사실상 빠지기만 했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 하락폭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나름 이름 있는 코인들이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저번 시즌 고점이 2만 달러도 깼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3사가 아니라 4가 생각보다 길어지는구나. 2파동의 기간보다 4파동의 기간이 좀 길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적어도 반등은 주고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리플도 전고점을 안 넘었고 리플, 스텔라, 그리고 17년도 전고점 안 뚫은 알트코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리플은 5파를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아마 이게 비파가 오더라도 도미넌스는 내려가면서 리플 같은 게 정고점을 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던 당시에 반등은 무조건 한 번 올 텐데 이게 반등 오고 떨어지느냐 더 오를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반등 오고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리플은 무조건 정고점을 넘어야 된다. 그냥 파동 관점에서는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리플 아직도 이제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쯤 와서 보니까 삼각 수렴 진행 중이란 걸 또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를지 내릴지. 그래서 리플이나 다른 코인들 상황을 보고 저번 영상에 오른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분석을 했고 어떤 사고 흐름을 가졌는지 분석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일단 이 세 번째 거는 폐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메인 관점인 오파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걸리는 건 2021년도 전에 생긴 이제 신생 코인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사실상 1파 끝나고 이제 2파 조정 끝나고 이제 3파로 올라가는 그림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2021년도에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파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그 수많은 코인들 중 파일코인을 얘기하냐면, 제가 봤을 때 결국 파일코인이 시총 10위권 내로 들어갈 만큼의 코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한 30위 정도인데, 지금 아마 채굴 이제 시작한 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코인입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이렇게 엄청 크죠. 정보 대비해서 98, 거의 99%까지 맞았었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보면 사실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도 여기 이제 조정이 끝나고 그냥 보면 여기가 1, 2로 끝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3, 8을 그리러 올라가는 게 아닌가. 지금 대비해서 그러면 거의 50배가 넘게 올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가격 차트로 이게 3파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냥 올랐다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더라도 시총 차트로는 아마 3파를 그리고 조정을 적절하게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들이 인플레이션이 그 제각기 다르니까 꼭 그 가격 차트로 파동을 뭐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동 분석을 주식을 예전에 알리어 파동을 주식이나 이런 지수를 이제 했잖아요. 근데 주식 만약에 유상증자가 되면은 그냥 저점 깨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유상증자가 많은 그런 마탱이 간 주식들 보면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엘리어 파동으로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코인은 인플레이션율이 심하기 때문에 시총 차트를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이렇게 트레이딩뷰에서 이런 시총 차트를 각 개별 코인 시총 차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얘기가 샜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알고랜드도 저점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가격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제 시총 차트로는 그냥 정상적인 2파동입니다. 로그랑 볼게요. 네, 1파, 2파, 그 다음에 3파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코인들이 엘리엇 파동으로 특히나 알트코인이 엘리엇 파동으로 설명하기가 가격 차트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총 차트를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알고랜드도 뭐 정고점을 넘을 줄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까지 올랐다가 나중에 하락장 오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고점을 못 넘었지만 시총에서는 아마 3파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장기 차트로 분석한 뭐 리플리더 도지 뭐 이런 코인들 뭐 그거는 가격 차트로 엘리엇 파동이 설명되니까 그거는 5파라고 하는 거고 이런 뭐 파이코인이나 알고랜드 아니면 뭐 다른 코인들 저는 이거를 1, 2파라고 설명하거든요. 가격 차트로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이제 시총 차트로는 그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얘기가 샜는데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파이코인도 이게 1, 2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3파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얘기를 이어서 다시 해보자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5파 끝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3파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차트 두 개를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관점으로 둔 요 5파동, 노란색 5파동이 남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 말고요. 그냥 일반 파동 말고 그냥 여기 이 터미널 패턴으로 갈 수도 있다. 하하, 저는 이 패턴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대충 ABC라고 대충 써놨지만 아마 여기는 뭐 WX, 아니, WXY 뭐 이렇게 끝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 오파와 이제 이 터미널 패턴, 이 다이아고날의 이제 3번 패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뭐 1, 2, 3, 4, 5죠. 이건 충격 파동이라서 모양이 1, 2, 3, 4,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터미널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조정 파동이라서 ABC로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3파동으로 근데 뭐 정확하게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세선 그리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라는 거죠. 근데 이 가파르기가 지금 당장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터미널 패턴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길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 설명하려고 했더라?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 이제 스크립트 구조를 짜는데 거기서 살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맨날 빼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살을 덧붙여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반감기 사이클 맞거든요. 여기 보면은 25년도 12월쯤이죠. 반감기 사이클 2024년도 4월이니까 거기서 1년을 더한다 하면 그때 예전에 정확하게 좀 나름 정확하게 계산했던 게, 만약에 반감기 사이클대로라면 2025년도 10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터미널 패턴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타이밍상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게 5파든 3파든 오른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5파일 때랑 3파일 때 그러면 정고점 살짝 넘으면 다 팔아야 되는 거냐? 단순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조금 더 고점에서 팔고 싶은 욕망이, 저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말씀드리면 뭘로 구분을 해야 되냐. 만약에 이게 5파든 3파든 결국 상승이 아마 쭉 나올 텐데, 물론 ETF 타이밍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따지기는 힘들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정이 오잖아요. 제가 일단 기본 5파일 때 지금 카운팅을 하자면 지금 아마 작은 1파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이 3, 4, 5는 파동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얼추 우리가 생각한 정고점도 넘었고, 그 다음에 이대로 흘러가면은 여기가 3파니까 하나를 더 기대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단지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구간이라는 거죠. 조정 파동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공통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삐끗하면은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냥 고스란히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를 때도 알트코인이 엄청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때 알트코인이 엄청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그냥 여기 공통 구간에서 털어야 되느냐? 뭐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몇 가지 세워둔 기준점은, 이렇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갈 때 만약에 도미넌스로 저는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도미넌스가 만약 이 트리플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간다면, 이 트리플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서 제가 기준 세웠던 57을 뚫고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 삼각 추세로 저는 그러면 보는데, 여기 어느 순간에 아마 떨어지겠죠. 이 어느 순간은 아마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었을 때일 겁니다. 보통 알트코인장이 오는 건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은 수에 떨어지니까 도미넌스는 여기까지 오르고 아마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터미널 패턴의 3파라고 생각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 2파 조정을 얼만큼 주든 조금 길게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주는 동안에, 아니면 이 3파 상승 중,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폭등이 나와서 도미넌스 지금 구간을 깨지 않고 떨어진다면 저는 이거를 일단 비트코인 5파동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도미넌스를 올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상승세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빠르게 올라간다면 알트코인이 오를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도미넌스를 이제 비트코인이 흡성대법으로 올라가면은 알트코인이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 이 사파동 여기 구간에서 알트코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기간에 알트코인들이 오르기가 저는 기간상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3파로 만약에 올라가서 도미넌스를 쫙 끌고 올라가면은 알트코인이 이렇게 내려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그냥 3파라고 말고 조정파동으로 보고, 그럼 알트코인장은 언제 오냐면 여기 다시 오파가 갈 때 여기 시간을 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결국 알트코인이 언제 오르느냐 그 타이밍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의 패턴을 판단하겠다라는 건데, 비트가 이렇게 오르고 다시 오파동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여기 하단으로 가는 알트코인장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오로지 그냥 저만의 관점이고,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다이아고날 패턴도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냥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이게. 근데 어땠습니까? 2017년도와 다르게 정말 한번 페이크를 한번 줬죠. 그리고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알트코인 반등 없이. 17년도랑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번 상승장도 충분히 페이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론 반감기 전에 상승이 끝난다라는 것도, 반감기 사이클이 깨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존에 있는 관점이랑 많이 다른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저 말고도 그런 코인 분석하는 애들 그때 소개시켰잖아요. 그 트위터에. 걔네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생각조차도 대중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번 ETF로 기대감 줬다가 한번 떨고 재차 오르는, 알트코인은 이때 오르는, 오파 때,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고, 그리고 반감기 사이클 상도 타이밍이 맞습니다. 2025년도 뭐 중후반 이때로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그냥 오파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파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제가 말한 리플 리더 도지, 걔네 다 오파 남았잖아요. 그래서 비트 오파일 때 다 같이 오파가 오는 게 아니냐. 근데 또 그 오파동이 남은 그 메이저 알트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리플 하나 볼까요? 리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한 비트코인 오파 때 이게 오파가 오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무조건 오파 아니야? 그럼 비트코인 무조건 비트코인 오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트레이딩뷰 기능을 잘 몰라서 이거 차트를 겹쳐보면 좋긴 한데, 아까 설명했던 게 비트코인도 5파일 수도 있지만 이게 3파라서 1, 2, 3, 4, 5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비트코인 그 다이아고날 패턴 3파 때 그 메이저 알트코인들 지금 리플 차트로 설명드리고 있죠. 여기 5파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비트코인 다시 5파 때 얘는 그냥 B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4파일 때 얘는 A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5파일 때 얘는 B고 C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터미널 패턴일 때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 5파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저만의 관점이고, 이게 사실 특히나 처음 보시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관점에서 조정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오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3파일 수도 있다. 제가 메모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승 시나리오는 맞는데 비트코인이 5파냐 아니면 다이아고날 3파냐, 어쨌든 정보는 넘는다. 이제 문제는 알트코인장인데, 비트코인 5파일 땐 지금 당장 무조건 알트코인들 더 폭등해야 된다, 더 올라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야 된다,
메이저 코인들도 상승을 보여줘야 된다. 그에 따라 이제 도미넌스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올리고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 다이아고날 38 가능성을 무조건 염두를 해야 되고 현금 비중 조절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현금 비중 조절 적어도 50%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이아고날 4파일 때 알트코인들 이제 폭락하게 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 매수, 그 다음에 비트 5파일 때 아마 알트코인장이 내려가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번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한 복기도 조금 해봤고요. 제 사고 흐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